안녕하세요. 만약에 구글 최고 엔지니어나 나사 과학자 책상에서 먼지 쌓인 고전 소설책을 발견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왜 그 낡은 이야기책에 푹 빠져 있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복잡한 인공지능 코드가 빼곡한 모니터 바로 옆에 셰익스피어 전집이 놓여있는 모습.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 미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는 사실. 자, 먼저 현대과학기술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걸 조종장치 없는 엔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거의 마법 같은 힘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랑 연결되고 심지어 화성에 탐사선까지 보내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과학은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 바로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엔진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연결해 주려고 만든 기술이 역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CCTV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기술은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고전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경고가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는 거죠. 아시겠지만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생명을 창조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특히 뭐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창조자로서의 책임이라는 이 질문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엔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엔진을 달고 우리는 지금 대체 어디로,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방향, 과연 맞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방향을 딱 잡아줄 인문학이라는 운전대가 등장해야 합니다.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기술이 자동차의 심장, 그러니까 막 천마력을 뿜어내는 초강력 엔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운전대이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전대는요, 아주 정교한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문학이 주는 상상력. 둘째, 역사가 알려주는 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이 세워주는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과학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라면 문학, 특히 SF 소설 같은 건 아직 없지만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마음껏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잠수함부터 화상통화까지 수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작가들의 상상력이라는 그 청사진에서 출발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톱니바퀴는 맥락입니다. 역사는 말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랑 부딪히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오답노트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뼈아픈 윤리적 실패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더 나은 기술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기준을 세우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열심히 쌓아올린 지식에 바로 그 토대를 향해서 잠깐, 근데 그거 진짜 맞아?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요. 바로 그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 덕분에 과학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편견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위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엔진에 방금 말한 정교한 운전대를 딱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를 위한 진짜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혁신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벡터 개념하고 아주 비슷해요. 벡터가 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있어야 정의되잖아요. 혁신도 똑같습니다. 기술적인 전문성이라는 크기와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제시하는 방향이 모두 필요한 거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속도만 빠르고 방향이 틀리면 가장 먼저 절벽으로 떨어질 뿐이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졌어도 인류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그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정말 강력한 경고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딜레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신 자율주행차를 타고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놓였어요. 이때 AI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핸들을 꺾어서 보행자를 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직진해서 차에 타고 있는 당신을 희생시킬 것이냐. 이건 지술만으로는 절대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지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저기 보행자가 있다는 걸 감지하는 센서를 만드는 것, 이건 공학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누구의 생명을 우선하도록 프로그래밍할지 그 윤리적인 기준을 담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이건 철학의 영역인 거죠. 결국 문학이 불어넣는 상상력, 역사가 알려주는 맥락, 그리고 철학이 제시하는 기준.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기술은 비로소 인간을 위한 따뜻한 심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문학적인 통찰이 없는 기술은 강력하지만 눈이 먼 거인과 같아요. 이 둘이 함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인류를 위한 진짜 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야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매일 코딩하고 실험하느라 바빠 죽겠는 공대생이나 엔지니어가 저 두꺼운 고전소설들을 대체 언제 다 읽고 적용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저희가 다음 이야기에서 들고 오겠습니다. 두꺼운 책 다 안 읽어도 핵심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이공계 학생들과 현직자들을 위한 가성비 100% 인문학 활용법.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